안녕하세요. 5월 28일 카파 커뮤니티 위클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진행 잘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주 지났고, 두 번째 주 그 비디오 링크하고 렉처 노트는 저희 교육할 때 교육자들 그 공동으로 사용하는 shared 파일에 올라와 있으니까 비디오는 확인하시고, 렉처 노트는 원칙은 수업 시간에 제공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친구분한테 받으시든지, 친구가 없다, 나는 외톨이다, 수업 듣는데, 그러면 저한테 이메일을 주십시오. 약간 귀찮게 하는 게 주긴 드립니다. 드리긴 드리면 뭐 수업 듣는데 뭐 드리긴 드리는데 귀찮게 하는 게 저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거 이해해 주시고, 위클리 미드업 관련돼서 그 질문하러 오신 분들은 미드업 시간에 오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과제를 안 하고 질문도 없고 다 이해를 하시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잔소리를 할 겁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돈보다도 시간이 중요해요.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과제하는 게 힘들어서 안 하면 그냥 앉아 계시는 시간도 필요 없으니까, 도움 드리려고 위클리 미드업 하고 있으니까 오세요. 힘들면 와서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암튼 계속 잔소리 들을 겁니다. 이거. 자, 선생님들 교사 연구회 지금 오 박사님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부장님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자, 9월달이 되면 여러분들이 9월달 전까지 뭐 데이터 컬렉션도 하고 앱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서브스크립션 하지 않으셔도 그대로 뭐 그러고 나서 뭐 종결을 하면 되는데, 9월달에 잘 들어보십시오. 9월달까지 안 맞춰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브스크립션 한 분들은, 사실은 서브스크립션 한 분도 마찬가지예요. 서브스크립션 다 끝나고 나면 어떡할 건데 라는 이슈가 있어요. 서브스크립션 끝나고 나면 이 프로젝트는 끝을 내셔야 됩니다. 서브스크립션 피리어드 동안에 페이퍼도 하고 뭐도 하고 하셔야 됩니다. 끝나고 나면 지워집니다, 앱이. 예. 그러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좀 쓰시고 뭐 하고 하려고 하면 이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서브스크립션을. 그래서 한 어카운트인데 한 사람만 쓰는 게 방침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 다른 선생님을 어카운트를 관리해주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스템 입장에서는 한 어카운트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여러 사람하고 그냥 암암리에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다른 앱을 관리해 주시는 그런 게 지금 이제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선생님이시다, 끝났다, 그러고 나서 이 앱을 어떻게 뭐 살릴 거냐 할 때 교사의 오 박사님하고 연부장님한테 연락을 하셔서 논의를 같이 해보시죠. 예, 지금 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데드라인이 몇 가지 있는데요. 6월 1일 며칠 안 남았네요. 카바 토큰 이코노미 이니셜라이즈를 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뭐 토큰도 또 뭐 약간 처음에 토큰 받고 하는 거 지금 테스트 중이고, 6월 1일에 한번 여러분들이 하셨던 거 있죠. 그냥 그 링크에 와가지고 이메일 넣으면 이제 리셋 되는 거, 그거를 한번 처음에 아마 6월 1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6, 7, 8 동안 6월달, 7월달, 8월 동안 이제 첫 번째 토큰 리워드 피리어드를 해서 3개월간 어떻게 되는지, 뭐 많은지 적은지 요거를 피드백을 받고 9월 1일부터 이제 다시 세컨드 피리어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서브스크립션 하신 분들은 9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subscription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지금 뭐 대부분 register subscription 하실 분들 하셨고, 한두 분 정도 지금 남아 계신데, 뭐 그 전에 한다 하더라도 9월 1일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토큰 리워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레지스트레이션을 하시더라도 subscription start을 좀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은 미리 알려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9월 1일부터 지금 시작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앱은 내가 만들지도 않을 거고, 그때 나중에 좀 만들고 하는 걸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앱을 만들 수 없는 어카운트로 바꾸고 좀 기다렸다가 내가 준비가 됐을 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월 1일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공지를 할 텐데, 만드셨던 앱들은 다 그 코드를 다 저장을 받으시고 전체로 다 딜리시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 다운로드 받는 건 알고 계시니까 언제든지 살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교육이 끝나고 나면 진행된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First week exercise 받았고요. Second week exercise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rst week exercise 할 때 제가 여기서 숫자 2개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떤 operation을 할 건지를 입력받은 다음에 더하기를 할 거냐, 빼기를 할 거냐, 곱하기를 할 거냐 입력받은 다음에 마지막에 처리를 하는데, 이분은 그냥 빼기로 그냥 했어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로 나누는데 이것도 잘 하셨습니다. 뭐 안 하는 것보단 낫네. 그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입력을 한번 더 받으시라고. 무슨 입력을 받아요? 요거 빼기 하는 거 할지 더하기 할지 곱하기 할지 물어봐서 그렇게 오퍼레이션 하는 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프린트가 되어 있으면 useful assistant가 필요 없고요. backslash 2번으로 해도 여기 symbolic 턴으로 넘어가는 것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이건 뭐 세 번째 턴은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프린트 이래놓고 그냥 넘어가가지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exercise 하신 분은 write the result and third number를 하라. 그리고 third number는 TU4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TU4란 얘기는 여기서 입력된 게 TU4를 가져오거든요. TR4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이러면 앞에 있었던 그 세 번째 숫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죠. 얘는 어떻게 알아요? 세 번째 숫자가 뭔지, 그 전 숫자가 뭔지. 이치 턴은 독립적으로 일을 합니다. 만약에 세 번째 숫자를 하려면 위에서 세 번째 숫자를 가져와야죠. 여기에 리절트도 가져오고 세 번째 숫자가 뭔지 가져와야지 곱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이거 지금 뭘 하신 건지. 결과는 뭐 숫자 넣어보면 뭐가 I'm sorry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과제를 마치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과제 맞춰서 하는 데까지 하고 뭐가 이해가 안 되거나 중간에 라직하면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뭐 이메일을 주시든지, 아니면 뭐 특히 Q&A 시간에 오세요. 와서 안 하면 이게 누적되면 계속 힘들어집니다. 첫 번째 과제 자체가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어떻게 넘어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온톨로지를 바꾸셨어요. 한번 바꿔보라고. 요거는 간단한 거니까 잘 하셨습니다. 온톨로지 만들어서 지우고 다시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이제 뭐 우리 전체적인 피드백인데, 요거를 요렇게 넣으면 15개 세부 역량이라는 게 이제 되어 있으면 구조가 틀어지잖아요. 그죠? 뭐가 뭔지, 뭐 이거에 대한 거의 설명인 건지, 뭐 예를 들면 뭐 지식 탐구 역량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있고 전문 지식이 있고, 그럼 이게 15개가 세부적으로 다 같은
레벨인 건지 아닌 건지가 흐트러지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했던 거는 결국에는 주저리 굉장히 많이 쓰는데 여기는 그냥 줄 바꾸기 외에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기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테이블 형태로 만들거나 트리 형태로 더 잘게 쪼개가지고 만들어서 정리가 된 게 그게 온톨로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드릴게요. 구조와 핵심과 전체적인 핵심 있죠. 핵심 요소들이 잘 파괴되어 있고 그 요소들끼리의 구조가 명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온톨로지라고 그래요. 여기는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해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하면서 제가 지금 뭐 크리틱하는 게 아니고 수업을 하면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조금 더 구조적으로 요소들의 관계가 더 잘 드러나게 만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온톨로지 모델 센터드 제너레이션의 핵심이니까 그거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제가 온톨로지라는 파라미터 셋업하고 여기에 내용도 넣고 셀프 했는데 안 나와요. 온톨로지 내용이 안 나와요. 이상한 게 나와요. 이제 그런 피드백 주셨는데 Q&A 시간에 잘 오셨습니다. 여기서 클릭을 해서 여기 색깔이 그레이로 바뀌어야지 셋이 잡힌 거예요. 셋업이 된 거예요. 이 온톨로지 모형이. 그래서 여기에 뭐 여기는 빈칸에 쳐놨다고 parameter value는 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화살표 표시, 여기 십자가 표시 있죠. 그래서 십자가를 클릭해서 이렇게 만들고 두 번째 이제 parameter도 잡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확인하는 방법이 유저에다가 이제 이러면 이제 찍어본다라는 용어를 쓰는데 온톨로지를 찍어보실 수 있죠.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온톨로지 해가지고 변수로 불러보면 골뱅이 둘러싸가지고 이게 내용이 내가 넣었던 내용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확인하면서 이상하다 싶으면 변수를 찍어서 확인하면서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이번 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이거 뭐 저희 교육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론적인 것도 많이 있고 뭐 조금 뭐 있지만 챗GPT도 뭐 조금 나중에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앱을 개발하는 교육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앱을 개발을 하는 교육인데 내가 무슨 앱을 개발할지가 아무 생각이 없으면 정말로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된 게 또 이제 아까 잔소리로 또 넘어가는데 시간이 계속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낭비가 되는 것을 극단적인 건 아니지만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나는 무슨 앱을 개발하고 싶어. 이런 앱을 개발하고 싶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그걸 계속 다듬어 나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드리는 조금 이 부분적인 트레이닝에 관련된 앱들, example들 보면서 숙제도 한다 하더라도 그 또한 또 지나갑니다. 나는 뭘 하고 싶어? 나는 어떤 거를 만들고 싶어?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셨어요. 도대체 누가 쓸 거지? 누구를 위한 앱이지? 그러니까 내 앱을 쓰는 사람이 누군지, 선생님인지, 학생인지, 교수인지 뭐 그거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해 나가서 이 문서화를 해서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앱이라고 그러고 애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고 하지만 모형이라고도 그러잖아요. 제가 그 얘기는 뭐냐면 GPT나 뭐 심볼릭이 됐든 심볼릭 AI가 됐든 large language 모형이 됐든 그놈들 좀 시켜가지고 내가 뭘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게 그런 모형이 기본이에요. 그러면 인풋과 아웃풋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뭐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형성평가 같은 경우는 인풋 아웃풋이 많죠. 처음에 뭐 교과도 정해야 되고 뭐 애들 뭐 관심사도 정해야 되고 뭐 이래야지 뭐 맞춤형 생성도 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문항도 또 나와야 되죠. 문항 나온 거 가지고 리스폰스도 집어넣어야 되죠. 그거 리스폰스 넘어 분석해 가지고 또 결과도 주고 피드백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줄 건지, 중간중간에 내가 뭘 줄 건지, 리스폰스를 줄 건지, 응답을 줄 건지, 뭐 나의 뭐 관심사를 줄 건지, 그리고 뭘 받을 건지, 예를 들어서 준 걸 가지고 도대체 앱이 하는 일이 뭔지, 기능이 뭔지, 예를 들어서 그곳에서도 이제 명징하게 생각하실 때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 생각은 계속 가져가셔야 됩니다. 특히 이 이야기를 할 때 저희는 심볼릭 턴에서 하는 일이 뭐야? 더하기, 빼기, 뭐 카운팅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심볼릭 턴에서 하는 거죠. 저장하기 뭐 이런 것들. 네. 근데 LLM 턴에 하는 거는 그게 자연어 처리라든가 이런 게 너무 힘드니까 LLM 턴이 이제 우리가 시켜가지고 중간중간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융합을 시켜서 파이프라인 형태로 만들어서 체인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파이프라인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결과가 뭐 최종 결과일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프로세스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app functionality를 describe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뭘 시켜 먹겠다는 거예요. break it down 하시고 네. 그 다음에 primary output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를 줘서 GPT가 이런 일들을 해서 내가 이거를 받고 싶어. GPT한테 이제 카파 앱에서 받고 싶은 게 도대체 뭐야? 뭐 피드백이 됐든 뭐 문항이 됐든 뭐 그런 것들이 뭐 분석 리포트가 됐든 뭐 어떤 뭐 드래프트가 됐든 어널리시스 드래프트가 됐든 그거를 받고 싶어. 그래서 이 구조를 그게 받고 싶은 게 뭔지를 또 정하셔야 돼요. 돌려받고 싶은 게. 뭘 줄 거고 어떤 과정을 처리를 할 거고 뭘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PT한테 뭘 받았어요.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가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이거는요 뭐 이런 이야기들은 타겟 유저가 뭐고 프라이머리 인풋이 뭐고 펑셔널리티가 뭐고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뭐고 뭘 돌려받고 싶고 도대체 이게 잘한 건지 뭐 잘 안 된 건지 어떻게 이밸류에이션 할 건가는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꼭 필요한 요소인데 너무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여러 가지 이제 카파에 있는 함수라든가 뭐 테크닉이라든가 뭐 프레임워크라든가 뭐 이런 걸 사용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없으면 이 아이디어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만들어진 앱 그냥 구경하다가 끝났어요. 제가 드리는 앱은 제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바꿔서 뭘 좀 쓴다고 하는 게 그렇게 이렇게 효용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일반화된 형태로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수십 개의 앱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거를 이번 주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서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주 이 엑서사이즈는요. 계속 가져가시는 겁니다. 매주 이거는 본인이 가다듬어야 돼요. 이번 주에 이거 배웠네. 야, 그러면 내 앱에 이런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이번 주는 이런 뭐 함수를 배웠네. 야, 그러면 나도 내 앱에도 이런 함수 넣어가지고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십니다. 수업을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거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머릿속에 돌리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밸류에이션 잡아가지고 퀄리티 어떻게 볼 것인지. 이게 제일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 그 다음에
또 다른 퍼스펙티브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고민하시 이거 쓸 때 아니 챗GPT에서 그냥 주고받고 하면 되지. 내가 굳이 카파에 뭐 앱을 노드를 찍어 가지고 서브스크립션을 해 가지고 막 체인을 연결시켜 가지고 심볼릭 턴하고 엘리먼트 턴을 나눠 가지고 막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필요가 없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챗GPT에서 안 되는 건가? 되는 건가? 한계점이 챗GPT의 한계점, 카파 이 앱의 한계점 이런 거를 끊임없이 이 생각을 안 하시면 제가 수업 중간에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케바케라 그랬잖아요. 어떤 케이스에서는 굉장히 카파가 굉장히 유용할 때도 있고요. 어떤 케이스에는 카파 안 써도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업 들을 때는요. 도대체 챗GPT는 못하는데 카파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그쪽 앱으로 계속 머리를 이렇게 쓰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앱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굳이 카파가 없어도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또한 무궁무진한 영역에서 챗GPT에서 뭐 GPTs 이런 거랑 게임도 안 되게 훌륭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이그젠플이 뭔지 정확하게 뭔지를 계속해서 제가 조금씩 일반화된 건 드리지만 수업 시간에도 그러고 개념적으로나 뭐 애플리케이션 여러분의 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한 챗GPT가 보다 챗GPT는 못하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맞춰 나가야 된다고요, 수업. 저는 뭐 이제 2주 배웠는데 그런 게 없는데요, 머리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토요일 아침 정말로 그 연휴에 얼마나 소중한 시간, 돈, 에너지 그게 헛되게 됩니다, 나중에. 마음을 쓰지 않고 마음을 막 쓰실 필요 없어요. 예. 뭐 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를 써야 돼요. 지속적으로 이게.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들 유산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과 그보다 훨씬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곧 저기 대학원생 그 수업 2과목 듣는 분량이라고. 저희가 지금 진행되는 게 매주 거를 충분히 소화시키고 레퍼런스 다 찾아보고 정리하고 하려면 2과목 듣는 분량입니다. 설렁설렁 그냥 3시간 앉아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시는 거 웰컴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빨리 포기를 해야지 딴 거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시간 많이 근데 좀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한 과목 듣는데 보통 6시간 정도 쓰거든요. 12시간 이상은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네. 근데 그 12시간이 아주 진또배기 12시간이고요. 나머지 딴 거 하세요. 제 기준은 한 수업 시간에 6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일주일에 쓰는 시간이에요. 수업 듣는다고 3시간 썼고 거기서 빼시면 돼요. 그 기준으로 다음 시간에 학생분들은 뵙는 걸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앉아 계신 시간이 굉장히 낭비고 나중에 큰 후회를 할 거라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